안녕하세요. 4월 30일 토요일 간밤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의 증시 온도차가 대단히 큰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강세로 증시가 마감을 했고 미 증시는 실적으로 인한 아마존의 실적이 7년 만인가요? 분기 적자로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일제히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새벽 5시에 4%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국의 증시는 일제히 2%, 3%대, 4%대의 하락을 보였고, 한편 유럽의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의 시장을 한번 잠시 보면은 일제히 상승한 모습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미국 시장, 아메리카 시장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의 중국 증시가 일제히 또 강세로 마감이 된 홍콩 항생지수가 4%대의 상승을 보였고 중국 지수 역시 2%와 3%의 시진핑의 경기 부양책 두 가지를 발표하면서 일제히 상승을 한 그래서 중국, 아시아 또는 유럽 시장은 강세 마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실적 부진에 의한 그러한 약세, 온도차가 대단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디에 동조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또 주말에 큰 걱정 아닌 걱정으로 생각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로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일부 봉쇄의 중국에 들어갔지만 중국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중에 유동자금 12조 원을 푸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2년 가까이 지속해온 정보통신기술 대기업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마디에 매수 주문이 모이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4%, 상하이도 2% 넘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IT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주가가 10% 이상을 폭등을 했고 알리바바는 특히 19%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헬스케어, 샤오미, 오시바이오 등도 상승폭을 키운 그러한 중국 증시의 모습이고요. 오늘 새벽 3시에 장마감한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성장률의 정체에도 기업의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이날 발표된 이탈리아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고 프랑스는 0% 정체를 유지했고 독일은 0.2%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정체된 유럽의 모습을 보였고 유럽의 한 투자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 속에 지수의 등락이 크지만 실적은 주식을 떠받치고 있다. 실적 시즌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유럽의 증시 결과는 기대보다는 좋은 편이다라고 한 투자 전략가는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5시에 장마감한 미국 증시는 예상치 못한 분기 적자를 발표한 아마존이 14% 이상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4.17%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도 3% 이상의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 전체가 크게 흔들린 하루였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2826%로 출발해서 2.925% 1%대로 큰 폭의 상승을 마감을 했고 월스트리트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인 아마존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는 그러한 사실에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에 대해 월가는 미래 전망은 좋다. 그러한 의미로 기대감은 꺾지 않았으나 아마존의 급락은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충격을 주었고 애플은 공급망 문제가 3분기 수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영진의 발언 등의 영향을 받아서 3.67%의 하락을 했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대 4.19%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와 메타는 각각 4.6%, 2.56%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엔비디아가 6.25% 하락을 했고 인텔, AMD 6.94, 4.6% 내렸습니다. 마이크론과 퀄컴도 2%대 5.74%의 퀄컴에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반도체는 지난 분기 삼성전자가 꾸준히 내린 그러한 시기에서도 엔비디아에는 10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미국 시장에 물론 아마존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4%대가 하락을 보였지만 반도체주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중에서도 최고 20%에서 최저 20%에서 최대 100%까지의 미국의 반도체주는 일제히 상승한 흐름으로 비한다라면 이 하락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1.3% 16.6원이 좀 털컥 주저앉아서 현재는 1255.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270원까지 지속해서 환율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가 조금 쉬어가는 차원이 이제 조금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안정적인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적에 93달러 배럴당의 서부 텍사스 원유에서 대략 이곳에서 10달러 배럴당 10달러 정도가 오른 현재의 서부 텍사스 브렌트 역시 10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행히 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앉아서 좀 다행인데 1200원 정도 1220원 30원 12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대단히 좀 괜찮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 시장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새벽에 4.17% 하락을 해서 최근에 이 저점의 지점을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스닥은 16,212포인트 최고점에서 현재 12,334포인트에 24% 정도 잠시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계산을 하니까 고점 대비 24%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12,000포인트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요 현재 나스닥의 12,334포인트는요, 이것을 이렇게를 본다라면 지난 2021년에 3월 가장 저점 이 부분까지 내려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조금 나스닥보다는 좀 양호한 측면을 보이고 있죠. 일봉의 모습 다우존스는 36,950포인트 이곳에서 그렇게 요 전저점 부근인 요 부분까지 현재 32,550에서 조금 전저점을 다우존스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최근 4월 들어서 다우존스의 거래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의 거래 움직임을 보아도 역시 3월 달에는 상승을 할 적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보이지만 4월경에는 나스닥의 거래량이 조금 주춤한 모습. 역시나 5월 3일에서 4일 열리는 FOMC 금리 인상 0.5% 미리미리 0.5% 0.75% 정도가 상승을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큰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가 되는 6월 중순
7월 말에 FOMC 이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일단은 한 번은 지난 3월에 0.25% 너무 금리 인상 부분에서 미국의 연준이가 좀 실패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0.25% 상승보다는 5월 3, 4일에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 0.5% 일단 금리 인상이 좀 단행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온탕과 냉탕이 진행되는 이건 나스닥이 어제 그 전일에는 나스닥이 3% 상승했다가 하루 지나서 또 이제 아마존의 분기 적자 7년 만에 적자로 인해서 4.17% 온탕과 냉탕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전저점이 무너지는 그러한 흐름에 나스닥 시장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증시, 특히 HLB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잠시 살펴를 보면은요. 현재의 60 역배열인 상황에서 코스닥이 61선을 돌파했고 잠시 이곳에 하회는 했지만 이곳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난 그 코스닥의 거래량 움직임을 보아서는 이제 미국의 조금 전에 언급했던 FOMC 5월 3, 4일의 그러한 기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HLB의 매출 그리고 임상의 모멘텀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의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HLB는 일단은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아마존이 실적 부진으로 인한 그러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고요. 유럽의 증시가 상승한 강세로 마감한 것도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었다. 중국 증시야 뭐 이제 경기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그래서 상승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 증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현금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증시의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64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신용 융자가 조금 많은 것은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환율 정도가 현재 죄송합니다. 환율이 안정세로 조금 내려앉았고 물론 자꾸 지속적으로 관찰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위험 수위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종합주가 역시도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저점을 한번 해서 3일째 상승하는 모습. 거래량도 이렇게 4월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의 거래량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에 있죠. 따라서 우리 증시는 미 증시보다 유럽 증시의 동조화가 되는, 물론 나스닥이 영향을 받아서 다음 주에 하락 출발하거나 출렁임은 있겠지만은 그 폭은 그렇게 깊이는 깊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시장의 그런 실적 부진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빅테크의 실적을 발표되는 점이죠. 다음 주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서 HLB의 6월 발표되는 ASCO에서의 중국 임상이 아닌 국내와 미국 임상에 대한 선양낭성암 이상, 한국과 미국에서 72명의 그러한 임상 발표, 선양낭성암 이상 결과 발표, 부수까지를 운영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에 저는 더욱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출렁임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3만원 이하가 내려간다라면 다시금 저점 공략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겠고요. 그렇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금요일 시장의 HLB 그룹주가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는, 차익하는 사람들은 일단 차익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엘레바의 ASCO에서의 리보세라닙 선양낭성암 이상 결과 발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인근 바이오 전략교회 본부장은 임상 결과 발표 후 패스트 트랙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었죠. 선양낭성암은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6월 열리는 6월 3일에서 7일간 열리게 되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 ASCO 발표가 HLB가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우리는 현재 5월 한 달 정도의 주가의 수급에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월요일 시장에는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아시아 증시라든지 이런 흐름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저점 공략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녘에 아마 미국 나스닥 시장에 4%대 또다시 냉탕으로 나오는 그러한 증시 마감을 보면서 뭐 네이버 종토방 안 가봐도 알겠지만 오만 여러 가지 소리 그리고 최근에 HLB의 이제 분봉을 제가 한번 살펴를 보면은요. 분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는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900원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31,000원대 29,000원 저점 31,000원대 돌파하기 어려운 이러한 박스권에서 일부 분들께서는 이곳에서 사서 이곳에서 차익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번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파하지 못한 물론 종가는 31,100원이었고 시간외에서 한번 살펴를 보면 HLB 있어서 150원 하락한 즉 29,000원대 이 부분이 3만원 내려간다라면 요 밑에서의 단기 또 매수를 하고 요 박스권 매매를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저는 영상에서 좀 언급을 안 했지만 이곳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월요일 시장에 3만원 이하로 무너지게 되면은 또다시 6월에 ASCO에서의 그런 임상 모멘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대략 3% 1,400원 형성이 됐는데 여전히 이곳을 생명과학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랜덤한 인위적인 그러한 시장 플랫폼에서 마치 자연법칙처럼 일정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외부의 에너지, 누군가는 여기에서 받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최소한은 매도세보다는 매수세로 인해서 받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따라서 올해는 충분히 두 가지만 늘 기억하시면 되겠죠. 2022년 올 한 해에는 실적에 어닝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임상의 모멘텀 그리고 엘레바의 두 신임 대표와 부사장 그러한 부분들 FDA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해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러한 기사화를 대단히 자제를 했었죠. 그러나 올해는 3월 이후부터는 대단히 속도감 있는 그러한 언론 플레이라든지 매출도 5월 좀 중순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4월에 조금 쏟아나지고 수급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오늘 새벽 5시에 아마존의 그러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폭락을 맞은 그로 인해서 많이 가슴을 쓸어내릴 그러한 주주님들 지나친 염려보다는 위기보다는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너무 큰 염려보다는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